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내용 더욱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험지 만나보시죠. 제약바이오 52주 신고가, 경신 종목 속출, 코스닥 상승세 견인할 대장주는 이라고 코스닥 안에서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올해 10월까지 무려 71%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 상승률은 33%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의 절반 수준에 밑돌다 보니까 미운 오리 코스닥이라는 수식어까지 붙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반전이 연출됐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상승 종목이 무려 1,300개가 넘어가면서 탄탄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5위까지 올라온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인벤티지랩, Y바이오로직스, 올릭스 등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코스닥 1,5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더해서 증권가에서도 앞으로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는 대목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FOMC도 있고요. 1월까지 JP모건 헬스케어라는 학회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죠. 그 외에 로봇의 경우에도 현재 로보티즈가 12월 말이면 로봇선 정식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안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장주를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꼽아 주셨고요.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을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사라 이런 의견은 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코스닥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 어떻게 보면 탑픽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달라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요. 자, 두 분께서 주목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띄워주시죠. 우리 송 대표님이 좋아하고 실제로 편입을 했던 알테오제니 이태호 매니저 보드에 써 있고 올릭스를 또 대신해서 써주셨네요. 네네. 사실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에서 9월 말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 늦게 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올릭스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오늘 릴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상한가까지 가고 상한가도 안 풀리고 많이 올랐을까? 그 핵심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신약을 만들었을 때 신약 하나가 빵 터지는 블록버스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플랫폼이 중요한 거죠. 아하. 우리가 뭘 할 때도 뭔가 플랫폼이 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플랫폼이 되라는 얘기는 뭔가를 흡수하는 중심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약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바이오 기업을 볼 때는 얘가 뭐 그냥 신약 하나를 빵 터트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신약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과거에 중요한 게 투자하던 아니고 방법이고. 약을 만드는 그 기술의 틀을 파는 거죠. 그 기술 틀에 뭔가를 얹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예.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랩바디 그 플랫폼이거든요. 거기 많은 것들을 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올릭스가 잘하는 게 RNA 치료 기술이잖아요. 예. RNA 치료 기술은 이제 그 직접 가서 그 RNA가 고장난 거를 고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올릭스는 닐리와 먼저 또 계약을 맺은 바가 있죠. 기술 이전을 먼저 맺었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또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 또 하고 있는 게 원래는 타깃을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올릭스는 듀얼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그 듀얼 타겟 RNA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RNA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단계 더 진화시킨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2026년에 또
집중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뭐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파마와도 이런 잭팟이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리가캠도 보고 있고 뭐 에이프릴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올릭스 역시도 이번에 ABL 바이오를 이을 수 있는 플랫폼 바이오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릭스 플랫폼 쪽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올릭스 아마 뭐 비만 치료제 핫하고 이럴 때 당시에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주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13만 원대까지 거의 14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도 여전히 뭐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주목을 할 만한 수준인가요? 네, 지금 제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제가 그때 그 올릭스를 포함했을 때가 어떤 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었냐면 예. 그때도 지금은 막 비만 치료제가 다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이 둔화된다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가 이제 9월 어디입니까? 9월 24일 이때였습니다. 예. 이게 빵 한 번 맞았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10%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올릭스를 요때 편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소외되면서 한 달 정도 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올릭스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눌림 시에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조금 눌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완전 추세가 살아있고 정배열이 완전히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징이 뭐냐면 이때 그 10월 말부터는 완전히 이제 차트가 완전히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누르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예. 확실히 이제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올리스도 이제 한 달 정도의 행보를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편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종목입니다. 예, 시즌이 2달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그 수익률을 온전히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태호 매니저는 뭐 네.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입을 모아 좋다고 말하고 있는 알테오젠을 적어주셨네요. 네. 뭐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에 그 지수 안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결국에 올라가야지만이 뭐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에 굉장히 충실하셨군요. 네, 문제에 충실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무엇보다 문제 충실뿐만 아니라 기업도 너무 저는 지금 자리도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오. 하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올해 예상되는 뭐 실적이 기존 컨센이 뭐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한 1,100억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5천억대에다가 영업이익이 4천억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전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키트루다의 그 추가적인 어떤 FDA 승인이 나타났잖아요. 키트루다 관련해서 큐렉스라고 하는 FDA 승인이 발표가 되면서 이번 4분기부터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를 충분히 수치 모멘텀 자체를 감안해 보면 1조 이상을 좀 앞으로 2028년이 됐을 때는 한 1조 6천억 정도까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가격대는 조금 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키트루다 자체가 전 세계에서 지난 수년 동안 매출액 자체만 봤을 때는 제약 품목 중에서는 1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키트루다 SC 매출 예상액만 21조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알테오젠의 지금 가격은 너무나도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건데 지금 워낙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도 바이오 ETF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의 바이오 ETF들이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알테오젠입니다. 당연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감안해 보면은 뭐 지수 상승은 알테오젠이 없으면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금 55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전고점까지 뭐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불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열풍에 더 온기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